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의사표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몇 개를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능력이란 게 있고, 네, 저번 시간에 의사 능력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의사 표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말하는 것과 의사와 표시가 된 거, 그러니까 생각과 표시가 다를 때가 있죠. 뭐 그럴 때의 괴리에 관해서 아는 한도 내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기가 있습니다. 사기는 뭐냐면 뭐 사기 친다는 거 얘기 이제 많이 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이를테면 A가 B한테 예를 들면 그 A가 B한테 쉽게 얘기해서 여기 A가 갖고 있는 그 땅이 있어요. 근데 B가 조만간에 이번 달 안에 예, 이번 달 안에 어, 쓰레기 소각장이 이 A의 그 땅 근처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의 땅은 한 달 지나서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나오면 현재 뭐 10억인데 뭐 1억도 안 된다 라는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면 이 A는 속아서 B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팔았다고 보면 A는 B한테 사기를 쳤죠. 예, 그래서 어 어쨌거나 이 사기라는 거는 속아서, 그러니까 일본 말로 하면 담화살 때 자기의 어떤 부동산을 이 B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거 당연한 거지만 취소가 가능하겠죠? 예. 요 이게 만약에 속아서 거래가 된 게 뭐 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누구도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취소가 가능하겠고, 어 사기에 대한 거는 또 제3자의 사기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일단은 기본은 사기는 취소가 가능하다.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기가 취소가 가능하지만 취소가 되는 게 있고 유효나 무효로 가는 게 있어요. 요거는 기본적인 걸 아셔야 되는데, 취소가 가능하다는 건 어쨌거나 의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의사의 표시가 사기를 당했지만 뭐 10억짜리가 이렇게 값이 떨어진다 라는 사기에 대한 그런 속삭임을 당해서 팔았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자기의 의사는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요 심리 유보나 요 허위 표시, 통모 허위 표시, 통정 허위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자기의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되게 헷갈려요. 아니, 사기를 당하건 자기 마음에 없던 뭐 다 유효나 무효나 뭐 취소 가능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사기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팔 의사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 거고요. 심리 유보는 일단 심리 유보를 벌써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 마음 안에서 유보가 된 상태, 즉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이를테면 여기 A가 자기가 10억이 있는데 이 B한테 이걸 너한테 주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면 이거 다 거짓이라고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상대방이 알 거 아니에요. 악이. 그죠? 그리고 상대방이 과실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거짓말이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걸 알 수가 있었는데 몰랐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본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란 거를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유효냐 무효냐로 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자기의 의사가 있었어요. 사기를 당했던 뭐 강박차고도 설명하겠지만 자기의 의사는 있었습니다. 팔 거라는 의사는 있었어요. 근데 심리 유보나 그 허위 표시는 의사가 없어요. 그 허위 표시 뭐냐면 둘이 짜는 거거든요. 통모에는 둘이 이거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가 없으니까 유효나 무효나 이런 걸로 가는 거고 요 사기 강박 차고는 어쨌든 간에 자기의 의사가 있어요. 사기를 당해서 팔고 강박을 당해서 팔고 착오를 당해서 팔고 해서 취소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심리 유보는 팔 마음이 없었지만 한번 그냥 농담 삼아 한 얘기고 통모는 둘 다 짜는 거죠. A랑 B랑. 예. 그래서 유효냐 무효냐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가서 사기부터 보겠습니다. 사기는 속아서 거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취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강박은 뭐냐? 강박은 협박을 당하는 거, 협박. 상대방한테 협박을 당해서 이렇게 파는 거를 그 강박, 협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착오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을 해서 B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착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착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착오가 취소가 가능한 이유 때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착오해서 뭐 다 취소할게 해서 취소가 된다면 그 일반적인 이 사람의 말을 믿고 한 계약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거나 법률적 피해를 많이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착오에 대한 게 취소가 되냐 아니냐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착오로 취소가 될 수 있을 때는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를 1000만원으로 적거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1000000을 10000으로 적거나 이러면 어쩌거나 중요한 부분 이거 하나 이해입니다. 이게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보면 밑에 하나만 이래도 포함할 경우엔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자기가 중요한 부분에 과실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중요한 과실가 없을 때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발표합니다. 표의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건 그 의사표시한 사람이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과실은 뭐냐면 과실은 실수를 했다라는 의미고요. 중과실은 큰 실수, 경과실은 작은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아니고 본인이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했어요. 틀렸고 그 다음에 자기가 큰 잘못이 없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그 1000만원짜리를 1억으로 10000 쓸 적에 실수가
크지가 않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1억에 대한 큰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 수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항상 이 법에 보면 상대방이 알 수 있을 때는 용서가 돼요. 이걸 악의라는 말은 뭐 나쁜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뭐 나쁜 의견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실수를 했었는데 상대방이 알고 있다. 그럴 때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본인이라고 얘기할게요. 큰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도 큰 과실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둘 다 엄청난 큰 과실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1000만원짜리를 착각을 해가지고 1억을 기재해서 그 중과실이죠. 근데 상대방도 같은 그러면 네가 1000만원짜리를 1억을 썼다라고 하면은 그건 나도 이해할게 내지는 자기도 그에 버금하는 과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서로 잘못이 있을 때는 큰 과실 때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원래 기본 착오는 착오가 중요한데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의자가 중과실이 없어야만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표의자가 중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알면 취소가 가능하고 또한 이 사람도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도 큰 과실이 있으면 중요한 게 취소가 가능하다 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4번에 표의자 본이라고 얘기할게요. 본이라고 하는 건 대리선에 나오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동일 착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착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A는 B한테 착각을 해서 1000만원짜리 집을 1억에 팔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래 그럼 1000만원짜리를 1억에 살게 라는 같은 착오를 했을 때 뭐가 된다? 취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자기가 착각을 했더라도 자기가 큰 과실이 큰 잘못이 없을 때는 취소가 가능하고 두 번째 자기가 큰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도 이거 알고 있어. 이놈이 이렇게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 취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큰 과실이 있어도 반대로 상대방도 큰 과실이 있어. 서로 잘못이 있죠. 그러면 취소가 가능하고 상대방이 본인이 그 착오가 있더라도 같은 착오가 빠질 때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 착오에 대한 거는 그 문제를 풀면서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알듯 말듯 그 좀 많이 헷갈려요. 원래 이게 어떤 게 중과실이며 상대방도 알기는 쉬워요. 근데 뭐 같은 중과실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으며 이게 근데 이 글자로만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런 거를 나중에 문제를 풀며 진행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선을 한번 진하게 그렸는데 여기는 취소가 가능하다의 문제거든요. 사기, 강박, 착오는 취소, 도리케스가 가능하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유효, 무효로 갈려져요. 유효냐, 무효냐 이런 걸로 갈라집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심리 유보는 뭐냐면 마음속에 담아져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마음이 없는데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가 롤렉스 시계가 있어요. 근데 친구에게 야 내가 너한테 이 롤렉스 시계를
뭐 1000만 원짜리를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알 수 있을 때가 있고 알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일단은 유효해요. 왜 유효하냐면 모든 계약은 서로 오케이가 아니고 의사표시 닿게, 물론 이제 의사표시라는 게 서로 승낙이겠지만 일단은 이 자체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A가 B에 주겠다. 이 계약은 유효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지레카 바이오와 무효,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A가 롤렉스 시계를 1000만 원짜리를 줬다라고 하는데 뭐 거의 대부분 알 거 아니에요. 얘 줄 놈이 아닌데 줬다라고 하면 이때는 뭐다? 무효. 뭐 당연히 무효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무과실, 아니 유과실. 이 뭐냐면 유과실의 의미라는 거는 제가 처음에 설명했지만 알 수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1000만 원짜리 롤렉스를 줬다. 그러면 알 수 있었을 확률이 거의 크잖아요. 예, 알고 있거나. 그럴 때는 뭐다? 무효. 하지만 기본은 유효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자기의 의사가 있어요. 사기 강박 차고는 뭐 사기를 당해서 팔던 협박을 당해서 팔던 사고를 해서 팔던 간에 의사가 있거든요.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도리깨시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심리 유보는 유무효로 갈린 이유가 원래 마음이 없잖아요. 자기가 롤렉스 시계를 줄 마음이 없는 걸 알았을 때는 무효가 되고, 일단 계약이라는 거는 의사에 의해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유효라고 본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통모 허위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서로 모의에서 허위를 표시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뭐 한자를 알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요 A, B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 A가 있고 이 사람이 은행에서 이렇게 빚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빌딩 10억짜리를 차 45세라고 하거든요. 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은행에 뺏길 수가 없잖아요. 예, 이 은행에. 그래서 짜고서 이 사람한테 B한테 이 45세가 걸려있는 차압이 걸려있는 부동산을 넘깁니다. 그러면 전혀 넘길 의사가 없죠. 그러니까 무효라는 거예요.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가 없잖아요. 의사가 없으니까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없으니까 이 둘의 사기를 쳐서, 사기도 아니죠. 이 은행 차압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A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등기로 옮겨버렸다. 의사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무효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사기 강박 착오는 취소의 문제를 가지고 심리 유보랑 허위 통정 표시, 심리 통모 허위 표시는 유무효로 갈린다. 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요 제3자가 나오면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 기본 자체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서도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기본은 의사가 있냐 없냐 요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제가 2편, 3편을 통해서 제3자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럴 때 어떻게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추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라는 건 뭐냐면 뭘까요? 제3자라는 게 요 A가 있죠? 이거 당사자 간이거든요. A가 B한테 사기를 치던 뭐 눈탱이를 치던 요거는 당사자고요. 이걸 본인을 1로 치고요. 상대방을 2로 치면 이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보증을 쓰니 뭐 눈탱이를 한 번 더 맞니 한 번 더 치니 이런 거를 세 번째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제3자
뭐라고 한다 라는 의미로 제3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요. 물론 이게 정확한 설명 아닌데 거의 이게 맞는데 법적 설명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간 아니면 그 다음에 이 관계에 의해서 나타났냐 아니냐 3제 아니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